오늘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알아도 문득 보는 장 변호사의 쉬운 법률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해서 나눠봤죠.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건지, 어떤 자격,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다음에 연락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전화를 끊자, 이렇게 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화를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형사 관련 법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가와 관련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한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뭐냐? 두 번째, 그 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느냐? 세 번째, 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뭐냐? 네 번째, 법률이 적용되고 나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 이게 제일 관심사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무엇인가? 그걸 확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만 제대로 파악되어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의 한 50% 정도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얼마나 전문가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사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단계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부터 사실을 듣게 될 조사관, 검사님, 판사님들도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될 거죠. 실제로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똑똑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하면서 법률 상담을 재차 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암호화폐 사건이었어요.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인데, 암호화폐가 사람들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제대로 알아들 수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 경우에는 답답하지 마시고 마치 그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조곤조곤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은 그 다음부터는 팍팍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인내를 좀 가지고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은 말이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누구부터 설득해야 되죠? 나랑 상담하게 되는 변호사를 설득하는 작업이니까 그 부분만 제대로만 하면 그 다음은 좀 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님에게만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판사님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개인의 이야기를 1부터 100까지 들어줄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뭐다? 글쓰기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 작성하는 게 법입니다. 글로. 어떻게 하느냐?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작성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글쓰기 해보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면 양식 있습니까? 양식 묻는데요. 양식 없습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고 본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해 보면 되는 겁니다.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변호사부터 이제 설득해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증거죠. 증거 수집은 사실 확정을 하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 내가 제일 잘 안다. 오늘 이 시간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